레닌을 잡아들여라. 이럴 바에는 레닌을 지지하는 게 낫겠어.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을 만들어낸 레닌.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레닌은 어떻게 소련을 탄생시켰는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때는 1895년 훗날 소련의 지도자 레닌이 첫 번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레닌이 말한다. 내 나이 25살. 나도 이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멤버라고. 그랬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해 있던 25살의 레닌. 그는 러시아 사회주의 정당에서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레닌은 곧 동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동료가 말한다. 야, 레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 생각이 잘못 비춰지면 독재 정부를 만들자는 말과 똑같다고, 레닌.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이 맞아. 네가 정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야. 갈라서자. 이처럼 레닌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회주의 철학이 있었다. 이름하야 레닌주의라 불렀는데 여기서 레닌주의란 이런 뜻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직업적 혁명가들로 이루어진 엄격한 조직체, 즉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혁명 정당이 국가의 권력을 잡아 인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그랬다. 레닌주의는 해석하기에 따라 독재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레닌이 속해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우리 헤어져. 하나는 레닌을 우두머리로 하는 급진적 사회주의 정당 볼셰비키 당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부드러운 사회주의 정당 멘셰비키 당이었다. 그런데 때는 1907년 당시 러시아의 정부가 선언한다. 국가의 혼란을 부추긴 볼셰비키 당원들과 그 우두머리 레닌을 잡아들여라. 그랬다. 때는 1907년 러시아 정부는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볼셰비키 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렇다면 당시 볼셰비키의 우두머리 레닌은 어떻게 됐을까? 레닌이 말한다. 드디어 탈출했어. 여기 스위스에서 몸을 좀 사려야지. 레닌은 러시아를 벗어나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국민들이 말한다. 우리 러시아에는 황제가 필요 없다. 1차 세계대전만을 생각하는 니콜라이 2세 물러나라. 그랬다. 1917년 3월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다. 이 혁명으로 인해 300여 년을 유지해오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졌으며 더 이상 러시아엔 황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스위스의 망명에 있던 레닌이 말한다. 뭐라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 황제가 없어졌다고? 좋아. 드디어 나 레닌에게 절호의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오는구나. 얘들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러시아로 넘어가자. 그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볼셰비키 당원들과 함께 서둘러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가 레닌을 막아섰다. 프랑스의 대표자가 말한다. 어이 레닌, 지금은 1차 세계대전 중이야. 우리 영토를 넘어가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 네가 무슨 짓을 러시아에서 꾸밀 줄 알고? 그랬다. 스위스의 망명에 있던 레닌. 그는 프랑스와 영국에 가로막혀 러시아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인즉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레닌의 원대한 꿈,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의 대표가 레닌을 찾아와 말했다. 레닌, 우리 독일이 자네를 러시아로 보내주겠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 레닌이라면 왠지 러시아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군.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맞서 싸웠던 독일.
독일은 스위스의 망명에 있던 레닌을 독일의 기차칸에 숨겨 러시아로 보내주었다. 어쩌면 러시아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싶었던 독일의 계략일 수도 있었는데, 이후 러시아에 도착한 레닌, 그가 목격한 현재의 상황은 이랬다. 레닌이 말한다. 러시아의 황제가 없어지긴 했지만 결국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전히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이 힘들어 보이네. 그랬다. 때는 1917년 3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해 황제가 없어지긴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라곤 러시아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것과 소비에트가 탄생해 있었다는 것 뿐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소비에트란 노동자와 군인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의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러시아에 도착한 레닌, 그는 볼셰비키 당원들과 함께 선언했다. 나 레닌이 러시아에 바라는 것 5가지가 있소. 첫째, 즉각 전쟁을 중단하라. 둘째, 임시정부를 폐지하라. 셋째,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 의회에 위임하라. 넷째,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라. 다섯째, 평범한 농민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라. 정리하면 레닌이 주장한 것은 평화와 땅과 빵이었다. 하지만 레닌의 이 발언,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당시 권력은 임시정부의 우두머리 카렌스키가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수장 카렌스키가 말한다. 오늘 우리 러시아는 독일을 총공격할 것이다. 이번 공세로 독일을 무너뜨리자. 자, 이렇게 카렌스키는 러시아 황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다. 바로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전쟁을 계속 지속했다는 것. 러시아의 국민이 말한다. 아니 이게 뭐야? 황제가 없어졌는데 왜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럴 바에는 아예 완전한 혁명을 얘기하는 레닌을 지지하는 게 낫겠어. 이처럼 카렌스키가 이끄는 러시아의 임시정부 또한 실수를 반복했다. 그리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레닌의 볼셰비키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때는 1917년 10월 24일 저녁, 레닌이 말한다. 자, 우리 볼셰비키 당원들 다들 모여있나? 예, 다들 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 볼셰비키 당은 오늘 저녁 임시정부 청사를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권력을 잡는다. 때는 1917년 10월 24일 저녁,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당은 러시아 임시정부 청사를 공격했다. 레닌 만세!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자! 그 결과 임시정부 인물들은 모조리 체포되었으며 카렌스키 또한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레닌은 바로 그 다음날 제2차 러시아 소비에트 의회를 개최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데, 이제 우리 러시아는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산업시설과 은행은 국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 또한 국가가 관리할 것입니다. 하물며 민간의 그 어떠한 거래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물자를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레닌의 혁명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레닌은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야? 왜 우리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이건 내 땅이라고? 그랬다. 러시아의 부자들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옛 러시아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레닌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1918년부터 시작했던 러시아의 내전은 1920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100만 명에 이르렀지만 레닌은 결과적으로 내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지금의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를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편입시켰는데,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즉 소련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약 2년 뒤 레닌은 1924년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소련의 차기 지도자는 스탈린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 레닌과 소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레닌의 혁명과 소련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는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는 또 저도 조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의 레닌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히틀러도 나치 독일을 만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사실은 히틀러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가 독일의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레닌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시 러시아가 너무 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지도자를 많이 겪다 보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소련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물론 레닌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긴 했지만 러시아 국민들 모두가 좀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힘이 뭔가 거대한 변화를 혼자서 이뤄내는 걸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회가 그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